본격적인 22대 국정감사 시작이 됐는데요. 첫날부터 여기저기서 김건희 국감 소리가 들립니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매우 뜨거웠는데요. 급기야 21g이라는 회사의 문 앞까지 찾아갔었습니다. 오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님 모시고 행안위의 다양한 현안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얼마나 바쁘십니까? 언론보다 바쁘겠습니까? 그래도 본격적인 국정감사가 시작되니까 제가 오늘 아침 조간들을 쭉 살펴보니까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수많은 자료를 내놔서 네네. 모든 정치면이 더불어민주당 뭐 땡땡땡 의원실에 따르면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주제는 많이 한 곳으로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네. 지금 오늘 아침 조간이요. 보수 언론부터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네네. 일제히 등장하는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은 바로 김건희입니다. 어제 행안위에서도 상당히 오전부터 소란스러웠는데요. 실제로 어제 시작된 국감 의원님 혹은 또 상임위 차원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뭐 이렇게 길지 않은 정치 일정 중에서 감사도 하고 국정감사도 하고 해봤습니다만은 뭐 이 국가 권력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나라의 운영이 이렇게 무법천지인가 하는 것들을 정말 가슴 아프게 지켜봤습니다. 네. 무법천지다 말씀 네네. 주셨어요. 일단 동행명령장을 어제 발부를 해서 그 윤건영 간사님에 따르면 윤건영 의원님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오도록 하겠다. 근데 결국에는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이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서도 여러 갑론을박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제 그 동행명령장의 법적인 어떤 강제성이랄까, 어떤 좀 또 거기에 대한 증인들에 대해서 보내는 메시지는 강하지만 검찰의 이 체포영장처럼 피의자라든가 당사자들이 모르게 가서 강제적으로 압수하고 또 이렇게 체포하는 이런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개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로서의 좀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과거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도 그때는 조사였죠. 국정조사할 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막 갔었지만 그 잘 제대로 뭐 그 스스로 출석하지 않는 한 뭐 데려오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래도 한 근 7, 8년이 지났는데 국회 차원에서의 법적 미비점들이 제대로 보완되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동행명령장에 대한 뭐 제도 개선이랄까 보완은 좀 필요해 보인 것은 사실이었고요.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국회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또 표현하는 또 유일한 방식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동행명령장이라든가 이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회의 절차라든가 이를테면 추가적인 회의 절차 또 이렇게 또 추가적인 어떤 그 뭐 청문회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피할 수 없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방법 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 이슈로 좀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관저 증축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로 최초로 문제가 좀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증축을 했다는 건데 하나는 드레스룸이고 하나는 사우나다. 그래서 드레스룸과 사우나는 증축할 수 있어도 대통령실에 그 공간이 없어서 제2부속실 설치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조롱과 비판이 있었던 건데요. 실제 이 관저 증축과 관련해서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밝혀낸 의혹들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밝혀낸 그 의혹들이라고 하는 것이 좀 애매한데요. 실제로 이제 인공유성 사진이라든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부 밝혀진 거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접근을 하긴 했지만 일단은 구체적인 자료로서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전 과정이 입증할 수 없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예. 계약 단계에서도 입증할 수 있는 그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안 때문에 안 보여줄 수는 있는데요. 네.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준공 절차 과정에서도 준공검사조차도 감사원이 지적하고 있듯이 준공 검사를 입증할 만한 그 관련 그 도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도 불법이고 또 이 준공 검사도 불법이고 온통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입증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것 자체가 행정 절차가 예. 이 부재하다라고 이렇게 행정 절차와 자료가 없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차라리 편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 대통령실 관저는 국가 각급 보안 시설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가장 그 보안이 철저한 대한민국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그 시설에서 증축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 행정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그리고 감사 결과 보고서도 대단히 부실하다고 한다면 이게 정부 사이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떤 그 일선 시군이라든가 아니면 산하 공공기관이라든가 심지어는 민간 기업도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행안부 장관에게 이야기했듯이 그게 막 정권 초기에 혼란기였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완벽하니 못했지만 그 절차 이후에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서류를 갖추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경쟁 입찰이 아니라 특정 업체라든가 자격이 있는 업체를 고를 수는 있는 거죠. 뭐 그것조차도 좋은데 실제 이 계약 과정이라든가 이 공사 과정 그리고 준공 절차가 어떤 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남아있지 않다. 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그 이 답변 과정이나 관련 그 이 담당 국장 아니 그러니까 청사관리본부장 이 증언을 통해서도 전혀 이 합법적인 절차나 그 증빙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나 그 이전에 뭐 다른 뭐 민주정부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검찰이 득달같이 나서서 수사하고 경찰이 또 나서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제가 뭐 짧은 기간 동안 그리고 말단이긴 하지만 청와대에서 농업비서관이라는 그 네. 비서관 시절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에서 가장 기억나는 사람이 한 분 계셨어요. 우리 정부 때. 예. 그 총무비서관인 이정도 총무비서관. 총무비서관. 이 정도는 해야 이 정도다 네, 해서 네, 이 네, 정도 네. 총무비서관이 아마 유명했죠. 언론에도 예. 알려졌다시피 하여튼 빈틈이 전혀 없이 이 엄정한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관저 그 공사에 관한 이런 절차를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 공직 그 이 기강이랄까 또 이 공공 그 뭡니까 법령 법규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추상 같은 그런 어떤 그 법 집행이 되고 있는 데가 아마 용산이지 않겠는가 아니면 청와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용산에서 벌어지는 최근에 뭐 공금 횡령이라든가 음주운전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관저 신축에 관한 불법 사항은 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온 국민과 함께 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21g 대표의 김태형, 이승만 두 사람 결국 국회 출석 안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지금 종합국감이 있고요. 또 그 이외의 행정 절차 그러니까 추가적인 국감 절차라든가 청문회 절차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최소한의 그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법적 처벌은 불가한가요? 법적 조사 당연히 해야죠. 네, 고발 조치하고 그다음에 그 원담 종합건설의 황윤보 대표는 네. 뭐 그냥 태국
치앙마이로 연수를 가버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회 출석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면 그냥 안 나와버리는 방식으로 무시해도 된다. 이런 게 뭐 관행처럼 사실은 본인들이 거의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아, 예,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공사했던 분들이나 네, 또 이 관련 절차를 행정적으로 처리했던 공무원들이나 예, 나와서 본인들이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예, 또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뭐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들이 예. 본인들에게도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피하고 있고 또 사실 도피시키고 있는 거죠. 네. 누가 도피시키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뭐 대통령실과 행안부가 더 동시에 같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지금 청사관리본부 그리고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의 핵심 주제는 관저 신축 아니겠습니까? 네, 그 관저 신축의 그 직접적인 당사자인 두 과장이 세종청사에 있다는 세종과 대전에 있다고 하는데 네. 끝까지 오전에 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간단한 그 문자 메시지로 제가 아무 준비도 돼 있지 않고 네. 뭐 그래서 그 국감에 나갈 수 없다 하는 그런 의사를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예. 아니 하여튼 담당 공무원이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예. 예. 뭐 처음부터 이 국감에 대해서는 그 출석시키지 않겠다 하는 그 상부의 어떤 입장이 전달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자진 출석 거부라기보다는 예. 그냥 출석을 예. 이 방해했다 내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안부나 대통령실이 그 담당 공무원의 국회 출석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 근데 이게 해당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행안부 공무원들의 이게 불출석은 네. 장관이 지시는 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나올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네. 대신 전달해 줄 뿐이지 나와서 소위 말해 증언을 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전혀 없었다고 이게 보여지고요. 네. 그것은 이제 행안부 장관이랄까 권력 내부의 그런 어떤 사주 내지는 그런 종용에 네. 의해서 그 출석을 방해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21g이라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영세한 작은 회사이고 네. 이런 회사가 그 큰 공사를 맡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대통령실과 수의 계약을 통해서 관저에 이런 증축 공사를 맡게 되었는지 이 과정을 사실은 추적해서 알아내야 되는 건데 네, 그 네. 자체가 지금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는 알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닌가요? 네, 네. 그럼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히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검찰도 적극적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경찰도 그렇고. 뭐 21g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결국은 이제 김건희 여사로 통하는 이 관문이다. 예, 관문인데요. 예. 잘 아시다시피 21g이 코보나 콘텐츠가 기획했던 여러 가지 그 전시 기획이라든가 뭐 어떤 사업을 예. 대행했던 업체이고요. 김건희 여사하고는 그 국민대학교 대학원을 계기로 해서 서로 인연이 있는 네. 그런 어떤 이 사람이다. 예.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이 21g이 이 공사업체를 맡게 된 것은 이 자격으로나 면허라든가 이런 게 건설업 면허는 다 있잖아요. 해당 분야가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또 이렇게 건축이면 건축, 뭐 토목이면 토목 이런 네. 게 있는데 그런 건축 등 관련 그 면허가 전혀 없는 업체가 그러니까 무면허. 네네. 예. 너 가서 해라 하니까 한 거고 예. 거기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 관련 면허가 없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을 담당했던 예. 행안부 공무원은 그 관련되어 있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엄중히 지적하고 예. 이렇게 이 공사가 계약이 되고 진행되는 것은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후에 그 많은 그 자격을 갖고 있는 네. 그런 어떤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담. 그런 업체들이 네. 다시 네. 이게 또 서류상으로 또 예. 이렇게
불려 올려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무면허 무자격 업체가 네네. 대통령실 증축공사에 참여를 했는데 이것은 도대체가 김건희 여사를 빼고는 설명이 불가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 2년만으로도 그렇지만 진행 과정이 너무 엽기적입니다. 진행 과정이 엽기적이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좀 더 보안이라든가 이런 걸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신원 내지는 뭐 거기에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보안 검증도 많이 돼야 되겠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전 과정이 일반적인 공사 현장에서의 관리 그리고 서류에 어떤 그 증빙이랄까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됐다는 거죠. 이를테면 계약하기 전에 이미 공사가 진행됐고요. 네. 두 번째로는 계약 단계에서 과업 지시라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약이 금액도 있을 테고 설계도면도 있어야 되고 이런 예.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냥 지어라. 에? 또 이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그렇게 증거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역으로 지금 그 과정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이 공사를 담당했던 청사관리본부에서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네. 과업지시서가 없었던 사실을 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네.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 있었다라든가 예. 아니면 감사원이 잘못 지적한 것이라든가 이렇게 네. 이야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 출연한 한 기자가 권준영 과장 이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감사원 감사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여기에 현장 소장의 진술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도 없고 앞서 말씀 주신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는데 구체적으로 담당했던 실무 담당 과장은 이 내용을 상세히 알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다가 국회에서 진술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분의 출석 자체가 어렵다 이런 건가요? 저는 일선에서 이제 행정을 책임졌던 시장군수 역할을 해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 절차에 대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어떻게 그리고, 벌어진 건지. 네네. 예. 그리고 예. 또 이 권준영 또 이영인 이 두 실무자들이 네. 직간접적으로 여러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저희 이제 의원실들과 이게 대화를 종합해 보면 사실 본인들이 실제로 그 공사에 예. 그 이름만 빌려준 그런 방식 그러니까 예. 어떤 내용에도 접근할 수 없었다 하는 것하고 예. 또 이분들은 오랜 동안 공직의 경험을 통해서 예. 이 소위 말해서 이 불법적이고 무법천지인 공사 과정을 책임지지 않겠다 내지는 책임질 수 없다 하는 내가 왜 책임지냐 이런 건가요? 예. 그것보다 더 제가 미뤄 짐작해 보면 예.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곳곳에 입증 자료와 예. 심지어는 제가 보기에는 관련 서류뿐만이 아니라 예. 이 녹취, 뭐 대화 과정 이런 예. 것까지를 다 기록해 놨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가 이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거운 희생 이 정치적인 어떤 싸움에 예. 그 무거운 공무원들의 어떤 희생이 다 따르거든요. 예. 그런데 이 공무원은 아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현장을 담당하는 정말 불운한 공무원이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예. 느꼈던 것 같고 예. 또 그랬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들의 저항과 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보호의식 이런 것이 네.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담겼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어제 마지막에 이제 행안부 장관에게 준공검사가 이 감사원에서는 준공 도서도 전혀 없이 그러니까 이 준공이 설계대로 됐는지 그리고 가격이 제대로 이 설계대로 돼야지 또 이게 공사 금액이 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준공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누가 그 문제를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책임이다. 그러면 잘못한 당사자에 대한 그 신분상의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네. 그걸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어제
행정안전부 장관의 답변 과정에서 잠깐 나왔는데요. 실제로 현장의 이 준공 과정을 검사했던 사람은 네. 그 담당하는 발주처의 행안부 공무원이 아니고 이 용산에 있는 12명의 전문가가 검증했다는 것이고 네. 준공도서에 최종적으로 결재를 한 사람은 네. 그러니까 사인이라든가 날인을 한 사람은 두 분 복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 네. 대통령 비서실하고 예. 이 행안부 공무원. 예. 그러니까 행안부 공무원이 당연히 이 준공 과정에서의 책임이 있고 행정 어떤 이 업무상 네. 본인이 사인해야 되는데 혼자 사인 못하겠다 이렇게 버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형식적으로 이 증거를 남겨두려고 했던 혼자 사인하게 되면 나중에 독박 쓰는 구조가 독박 쓰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병기하자. 대통령실하고 행안부하고 공동 책임으로 같이 사인하자라고 해서 이제 서명을 받아놨다. 그랬을 걸로 저는 추정합니다. 예. 다만 이 공무원들이 실제로 그 내용들에 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 진행되는 공사 과정을 다 입증하기는 어려웠을 거다. 네. 예. 그러나 과정은 입증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결과만큼 그러니까 준공 네. 그리고 계약 예. 요 과정까지는 예. 지금까지 어떤 정권 예. 어떤 공사를 할지라도 보안 시설이 할지라도 예. 그 해당 공무원들이 법적인 어떤 그 권한이 있는 네. 사람들이 자기 권한을 행사했을 건데 예. 이 출발도 예. 최종 결론도 전혀 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아니 공사가 그러니까 진행됐다. 그래도 87년 6월항쟁 이후에 대한민국은 상당한 민주주의를 정착시켰고 그래서 이 제도적인 그 퇴행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민주주의적 절차를 어기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이거는 대단히 후진국형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당신이 그냥 맡아서 해 그러면 뚝딱뚝딱 해버리고 뭐 면허도 없고 뭐 허가권도 없고 뭐 전문성도 없고 뭐 이런 업체에 그냥 권력이 그냥 시키면 그냥 하고 맡겨진 공무원은 이거 불법인지 알면서도 사인할 수밖에 없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라고 판단하면서도 끌려가니까 본인은 혼자 못하겠으니까 대통령실하고 공동 책임으로 하자라고까지 하는 거면 이 정도는 거의 막가는 분위기 아닙니까? 민간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예, 일반 회사에서는 그리고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네네. 면허가 없는 업체라 할지라도 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면허를 보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하고 실제 준공 내용이 좀 다르다면 예. 최종적으로 준공 과정에서는 서류하고 현장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있는 거죠. 예. 그래야지 회계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은 그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공직자들이 굉장히 후진적인 이 서류에 사인을 했지만 나름대로 지금 대한민국이 작동하고 있다 하는 또 역설적인 상황도 이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공무원이 이 공사 과정에서의 본인들의 그 뭔가요 책임을 입증하려고 하는 노력 또 두 번째로는 이게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또 이렇게 이 감사가 굉장히 불안전하게 진행되었거든요. 이런 감사 보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 팩트는 지적하는데 네. 그 책임에 대해서는 추궁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또 책임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감사가 감사 보고서로 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현재 감사원 이 감사관들의 또 이렇게 나름대로의 네. 노력 이런 것들이 이 서류 곳곳에 예. 엿보인다 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저 의혹은 아마도 이제 25일 있을 종합감사에서 또 한번 이제 세게 다뤄질 걸로 보이고요.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지금
도하 모든 언론에 도배질되고 있는 그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네네. 10일 날 이 명태균 씨와 오랫동안 사업을 같이 했고 김영선 전 의원의 국회 보좌관 출신인 네. 강혜경 씨의 출석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네네. 이분 나오십니까? 뭐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고 있고요. 또 이 뭐 의원실에서도 대화가 계속 되고 있는 걸로. 강혜경 씨와 네네. 안 나올 수도 있습니까? 뭐 그것은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보도됐지만 예. 아직 최종적으로 심정을 확정지은 것은 아니다. 네, 다만 확실히 나오기로 한 것은 100% 출석은 아니다. 네네.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할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는 예. 그냥 그럼 출석 가능성 한 몇 %로 보면 됩니까? 왜냐하면 10일 국감에 강혜경 씨가 출석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녹음 파일이 국감장에서 나오느냐,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굉장히 주목해서 네네. 보고 있는 관전 포인트인데. 강혜경 씨가 네. 그 증언 자체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인간관계 또 예. 여러 가지 정황 예. 이런 것들 고려하면서 예. 적절한 증언의 이 무대 내지는 증언의 장소 이런 것들을 좀 더 예.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언 자체를 하지 않을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그러면 아직까지 증언대가 국회 행안위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예.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업무상으로는 가장 행안위가 예. 적절한 장소이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김건희 여사 녹음 파일 공개 여부가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네네.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 명태균 게이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동아일보 단독 인터뷰 그리고 어제 공개된 채널A 그 명태균 씨 인터뷰를 종합을 해보면 본인을 검찰이 구속을 하게 되면 한 달 안에 하야 또는 탄핵인데 감당이 되시겠냐라고 네. 용산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상 본인을 인수위에 그 오라고 한 것은 김건희 여사였다. 네네. 근데 김건희 여사는 아시는 것처럼 사인에 불과하고 이분이 뭐 공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가 오라 마라 했다라고 이제 그 명태균 씨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뭐 답변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태도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이 명태균 게이트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알려진 바를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비용 또 이 결제해야 될 내용들을 이 그 보궐선거의 국회의원 공천으로 이렇게 가름했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알리바이가 성립하잖아요. 예, 3억 그리고 3억 6천만 원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네. 김영선 의원 공천으로 퉁쳤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죠. 거기까지 끝났으면 괜찮은데 예. 세비의 절반을 반띵. 반띵했다. 예. 이걸로 용산 대통령실 아니면 뭐 개인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예. 납부해야 될 예. 이 대금을 예. 그 국회의원 세비로 반띵했다. 그렇죠. 이런 뭐 일반 국민 아니면 어찌 보면 그 범죄자라든가 이 건달들 세계에서도 있을 수 없는 건달 세계에서 예. 엽기적인 내용이죠. 예.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건달 세계에서도 이기 어려운 엽기적인 행각을 네, 네. 대통령실에서 했다고 하면 주가 조작도 마찬가지고요. 김대남 씨의 그 서울 보증증권 예. 입사 과정도 예. 그러니까 그 상임감사 과정도 예. 이게 뭐 그냥 이 절차를 통해서 발각이 진행됐다라기보다는 네. 거의 거래 수준이다. 민간의 어떤 거래 수준이어서 예. 아마 지금 당장은 숨겨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그림은 상식을 동원해서 추정해 보면 거의 범죄 수준이고요. 네. 또 범죄도 아주 그 좀 속된 예. 저급한 범죄다 이렇게 예. 생각됩니다. 그 세관 마약 의혹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어떻게 추가로 더 드러납니까? 11일 날 경찰청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요. 예. 네. 예.
우리가 지금 경찰청 이 청문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마약 수사 이 네. 문제에 대해서 접근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접근해 볼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그 인천세관 네. 현장을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백예령 그 경정이 예. 이야기했던 그 정황과 아하. 또 관세청이 주장하는 바가 예. 실제로 지금 상충되고 있고 예. 또 경찰의 이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좀 더 이 마약 수사에 대한 요약 그리고 또 이게 뭐 특정인의 어떤 개입, 연루 뭐 이런 부분까지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현장이 상당히 강화가 되는 것 같고요. 국감 첫날부터 막 산으로 네. 예, 막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나와라 동행명령장 발부도 하고 그리고 인천세관에도 직접 가보시고 이러면서 좀 아주 야무진 네. 예, 국정감사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난 총선 국민들이 모아들인 이 민의가 잘 좀 반영이 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또 나오셔서 다양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